북한이 오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어제 관련 움직임이 우리 군에 포착된 지 하루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오늘 12시쯤에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군이 관련 움직임을 파악한 지 겨우 하루 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남북 관계를 냉전 시대로 돌려놓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예.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지금 아직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이 폭파로 인해서 어떤 우리 측에 피해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요. 예. 또한 이 연결 도로가 폭파된 부분이 군사 분계선 아닌지 아니면은 북측 쪽에서 북측 지역으로 보이는지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냉전 시대로 돌려놓는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말인데 그 네. 2020년 개선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한 적 있잖아요. 예, 그때가 그렇습니다. 좀 연상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의도일까요? 예, 그때보다도 오히려 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일종의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예, 그렇죠.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이국가론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남한과 북한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북측의 의지가 있는 것이라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남북 도로를 끄는 것에 대한 의미도 좀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가는 길을 막겠다는 의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또 앞서 김 위원장의 주민 사상교육 강화 제시까지 엮어서 보면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들의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오시는 북한 군인들이나 혹은 예. 민간인들이 종종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게 확대되면은 특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체제 붕괴와도 직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좀 남북 관계를 완전히 시계를 거꾸로 돌려는 듯한 예.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을 지금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두 국가론 이거를 공고히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보이는데 이에 예. 대해서 우리 군은 어떤 태세예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어제도 얘기를 했고 예. 오늘 아침에도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언급을 했지만 만약 폭파로 인해서 폭발의 잔해물이 우리 측에 날아온다든가 이로 예.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아직 그 피해가 확인된 거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국방부라든가 합참에서 예.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전방에 군 포병 부대를 배치해서 완전 사격 준비 태세까지 지시를 했거든요. 군사적 긴장감을 계속해서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오늘 일이 발생한 건데 이 시점에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날아와서 이런 전단물을 뿌렸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이 무인기들이 실제 이제 김정은이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중요 장소라든가 이런 곳을 날았던 걸로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은 사실 이게 전단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폭발물을 넣었을 경우에는 사실 김정은 신변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당분간은 좀 이런 강경 모드로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북한도 이런 무력 충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흐름을 조절하는 데 좀 집중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그리고 그거를 대외적으로 공개한 부분이 뭐 도발 명분 쌓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오늘 이 폭파, 도로 폭파한 게 그 예. 도발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이 도로 폭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 당국이 이미 사전에 알고 있었고, 예. 물론 이제 시기라는 이제 폭발을 언제 할 거냐의 시기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이 평양 무인기 사건이 어떻게 보면 요거를 폭발을 좀 앞당기는 그런 좀 시발점이 된 걸로도 좀 보여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북한도 아마 좀 강경한 모드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비해서 우리 군도 좀 철저한 여러 가지 준비 태세들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북한이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미국 얘기도 꺼냈는데 김여정 예. 부부장 말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주범은 한국 정부고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북한이 지금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미국 책임론까지 제기한 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책임을 우리 정부와 그다음에 이거를 뭐 미국이 사주했다라는 그런 구도로 좀 몰고 가려는 의도가 좀 엿보여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한국이 미국의 조종을 받는 나라다. 약간 이런 이제 북한이 잘 쓴 단어 중에 이제 괴뢰라는 단어가 예, 많이 예. 나오죠. 네. 예, 이런 측면으로 지금 좀 약간 공세를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무인기와 관련돼서 우리 정부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예. NCND 정책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 무인기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보냈는지 아니면은 뭐 민간 단체에서 한 건지 아니면 공해상에서 보냈는지 아직 이런 여부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은 일종의 면피용의 그런 성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그 무인기를 누가 날려보내는지에 대해서 한 세네 가지 정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민간이 날려보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저도 뭐가 한 가지라고 딱 이렇게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 지금 이제 북한이 공개한 사진들 속에 그 무인기를 봤을 때는 예, 예. 사실 저런 무인기들 중국에서 찾아보면 민간 업체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거나 만드는 것들도 많고, 또한 최근에는 뭐 3D 프린터라든가 이러한 이제 개인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수단들도 많기 때문에 예. 민간 단체가 보내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추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예,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예,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일각에서는 북한의 자작극 소행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 이유가 북한이 공개한 전단을 보면 전단의 내용이라든지 표현 같은 게 기존에 저희가 대북 단체들이 보낸 전단하고는 좀 다른 형태기도 하고, 무인기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사상교육 강화를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예, 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예. 사실 서울과 평양은 좀 다르죠. 특히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집권 세력이 모여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들 봤을 때는 사실 자작극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 단체가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전단 내용은 뭐 사실 저도 이제 다른 탈북자 단체들이 보낸 예. 그런 전단과 비교를 했을 때 전단 내용 자체가 사실은 좀 다르다는 부분은 좀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런 내용이라도 만약에 평양 주민들이 접했을 경우에는 사실 충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위험성을 갖고 북한이 자작극을 벌였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 예. 물론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전단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 굳이 이거를 북한이 자작극을 벌일 정도의 그런 내용, 좀 심각한 내용도 일부 담겨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가능성이 적지 않나, 좀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자작극 가능성은 뭐 있긴 하지만 조금은 낮다라고 보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이 완전 무장된 8개 포병 부대를 최전방에 배치했다고 하는데 뭐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 완전 사격 대기 태세에 돌입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근래 들어서는 지금 남북 관계가 가장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 미국이나 국내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예. 북한이 뭔가 자기들의 좀 이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국지 도발을 벌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연구 보고서라든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변수화된 거는 뭐 경의선, 동해선 이 도로 단절과 관련돼서 이미 여러 움직임이 있었고 예. 다만 지금 돌발적인 변수로 이 평양 무인기 사건이 좀 커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요걸 또 매개체로 해서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국지 도발이라든가 아니면은 그에 상응하는 무력 시위 아니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여러 가지 지금 카드들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올해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좀 살펴보면 1월 같은 경우에 DMZ 내 최전방 감시 초소를 복원을 완료한 이후에 남북 연결도로 일대 지뢰를 매설했고 그리고 2월에는 또 경의선 도로 구간에 방벽을 설치했고 그렇게 일련의 과정을 이어오다가 오늘의 사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신 미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일련의 올해의 흐름을 북한이 우발적이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사실 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뭐 지뢰를 매설하고 그다음에 오늘같이 경의선, 동해선 남북 도로를 뭐 폭파시키고 했던 거는 예. 북한 내 일종의 이제 체제 불안에 대비한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누차 얘기했지만 이 이국가론을 달성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그런 시설들을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올해도 수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구경 방사포 시험 발사들을 이어왔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 미국을 향한 일종의 이제 무력 시위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좀 복합적으로 변해서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뭐 포병여단을 준비한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는 국지 도발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도 내포를 하고 있어서 올해 들어 좀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특히 이제 남북 간의 이런 무력 대치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를 갖게 합니다. 네, 지금 뭐 오물풍선부터 시작해서 무인기 침투 주장 그리고 오늘 경의선, 동해선 폭파까지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쭉 가다 보면 뭐 7차 핵실험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많은 전문가분들도 예상하고 있지만 네. 다만 이제 과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예. 대선 전에 할지 예. 네, 미국 아니면 대선. 예, 미국 대선 전에 할지 아니면 대선 후에 할지는 좀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그 핵무기 개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굳이 7차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 예. 굳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만약 7차 핵실험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미국 대선에서 아직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북한은 겉으로는 사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난 섞인 성명도 내고 있지만 예. 사실은 이제 심정적으로는 좀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다시 재선하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대선 후에 만약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그럼 그 후에 제7차 핵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과거와 달리 뭐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이용한 우라늄 농축 시설도 핵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예.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높다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7차 핵실험이 굳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하려는 이유가 좀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이고 예. 그래서 남한은 필요 없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통해 이건 뭐 그동안 북한이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인데 예. 핵 군축을 하겠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미국에 좀 강조하는 그런 이벤트를 마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존재에 대해서 불편함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번 사태 또 무인기 사태 관련해서 미국 책임론까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혹시 어떤 반응을 내놓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현 상황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선을 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또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위해를 만약 가했을 경우에는 예. 미국의 전략 자산이 뭐 한국에 수시로 전개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주한미군의 추가 병력을 증파하는 것도 일종의 군사적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만약에 북한이 선 넘는 행위를 한다라면 예. 그런 수단들을 동원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또 그 휴전선일 때 포격 위협 있잖아요. 그게 북한이 정말 단골 대남 압박 카드였는데 지난해 말에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할 때도 대규모 포격 위협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계속 내비치는 이유가 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 우리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예. 그를 통해서 이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그런 숨은 의도도 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예. 또 우리가 이제 과거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뭐 서울과 수도권을 불반하로 만들겠다 예, 예.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예. 많은 국민들이 막 사재기도 하고 했던 그런 좀 공포스러운 기억이 있는데, 이런 위협을 통해서 또 그때를 한번 다시 회상하게 하고, 또한 이를 통해서 남한 내에서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려는 예. 그런 의도도 좀 엿보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오물풍선도 같은 의도로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오물풍선도 사실 그 내포한 의미를 보면 예. 최대한 우리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해서 예. 남한 내에서 갈등을 일으켜서 이 탈북 단체들이 보내는 이 전단지 풍선을 못 보내게 하겠다. 그런 의미도 사실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물풍선 같은 것들로 계속 자극을 해서 저희 나라 우리나라 내에서 좀 불만을 꺼내게끔 하고 그렇게 해서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북한의 그런 작전이 좀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뭐 달래 아직은 크게 효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다만 이제 뭐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사실 그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게 이 북한이 보내는 쓰레기 풍선이 끝날 것이냐, 예.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또 그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북한의 얘기를 좀 동조해줬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북러 조약, 북한과 러시아의 현재 관계는 좀 어떨까요? 지금 북러 관계는 사실상 냉전 이전으로 들어갔다고 할 만큼 예. 과거 이제 북한과 소련 관계처럼 굉장히 돈독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제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에서 현재 이제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예. 검증은 되진 않았지만 다수의 북한 용병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뭐 포병 관련된 병력들도 있고, 또 얼마 전 뉴스를 통해서도 확인하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인해서 북한의 뭐 용병들이 사망을 하고 부상을 당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탄약뿐만 아니라 병력들도 실제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러시아의 성명도 어떻게 보면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좀 대내외에 선포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